다음으로는 객체가 많은 도면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도면 자동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DWG 파일로 변환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지역을 예시로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시흥시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우선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1:5000 수치지형도 2종류를 받았는데요. 28개 도엽을 DXF로 받아서 DWG로 변환해서 준비를 했고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GIS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NGI 파일을 6도엽 다운로드 받아서 맵3D 툴셋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 쉐입 파일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적도 활용과 공간정보 활용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연속 지적도와 건물 통합정보 경기지역 데이터를 쉐입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맵3D 툴셋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맵3D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맵3D 작업 환경이고요. CAD와 유사하죠. 근데 CAD와 동일한 형태의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작업 공간을 2D 제도 작업 공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하면 좌측에는 이제 CAD 메뉴들, CAD 리본 메뉴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지도 제도 및 지도 데이터 및 분석, 요 2가지 리본 탭이 오토캐드 맵3D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풀다운 메뉴 형태로 사용하기 원하시면은 맵 클래식 작업 공간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D 메뉴와 함께 풀다운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활용할 부분인데요. 오토캐드 맵3D의 기능을 거의 작업창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창 같은 경우에는 고정 해제를 해서 원하시는 위치에 두실 수가 있고요. 사라졌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mapw 스페이스 명령을 이용을 해서 다시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창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맵3D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작업창을 오토캐드 맵3D를 시작할 때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토캐드 맵3D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로 도면을 통합한 후에 필요한 요소만 추출해서 새 도면을 빠르게 구성하는 부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3D에서는 한두 번의 명령으로 여러 장의 도면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데요. 여러 장의 도면을 오픈하지 않고 그 파일 경로만 입력한 후에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새 도면으로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도면 파일 경로를 입력하는 과정을 도면 부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도면 부착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장의 도면에서 객체를 선택하고 복사해 오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면 경로를 입력한 후에는 빠른 보기를 이용해서 도면 내용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부착된 여러 장의 도면을 한 화면에 합쳐서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부착하고 검토한 후에는 필요한 도면층만 추출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면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도면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토캐드 특성 등에 대해서 제한 조건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 객체만 새로운 도면으로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의 도면에서 파란색인 객체 혹은 면적이 100 이하인 객체 등만 선택해서 복사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직접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28장의 수치 지형도 DWG 파일을 하나로 통합하고요. 이 28개 도엽에서 등고선 도면층만 추출해서 새로운 도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수치지형도 도엽, 지금 보시는 건 한 도엽이고요. 이 도엽을 28개 도엽을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통합한 후에는 이 중에서 등고선 도면층만 뽑아서 새로운 도면으로 구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런 도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도면을 통합할 때 이 위치를 참조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28장의 도면의 위치를 한번 기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입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선택하신 후에 작업창의 도면 부분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은 경로가 바로 입력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상태는 이 경로에 있는 도면들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도록 경로만 일단은 입력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28장의 도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미리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보기를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장의 도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프리뷰 형태이기 때문에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중에서 등고선 도면층만 불러서 하나의 새로운 도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여기 현재 조회 부분에서 조건문을 지정을 할 건데요.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면상의 위치를 지정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특성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특정 색상인 거, 빨간색인 객체만 불러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도면층, 특정 도면층을 지정해서 28개 도엽에서 필요한 등고선 도면층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을 누르고 값을 누르게 되면 28개 도엽에 있는 도면층들이 모두 이 창에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F001로 시작하는 등고선 도면층을 가져올 거고요. 자, 우선 미리 보기 모드로 조건이 잘 지정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복사해 온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 빠른 보기와 유사하게 미리 보기 형태로 조건문을 확인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기 모드로 조회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열어놓은 새로운 도면에 이렇게 28개의 도엽으로부터 등고선 도면층만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이 경로는 분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도면을 새롭게 저장을 해 주시면은 새로운 도면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의 도면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간편하게 추출하는 맵3D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지도 도면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면에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도면 자동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자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맵3D 기능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도면에 불필요한 객체나 수정이 필요한 객체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도면 정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중복되어 있는 객체를 한 번에 삭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건데요. 복잡한 도면에서 도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경계 기준으로 자동 편집하는 부분입니다. 오토캐드의 브레이크와 트림 기능을 복잡한 도면에서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자동화 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특정 경계에 걸친 여러 객체들을 한 번의 명령으로 끊을 수 있는 경계 자르기 기능이고요. 오토캐드 기본 기능인 브레이크 명령과 유사합니다. 트림과 유사한 경계 자르기도 있는데요.
이 경계 자르기는 특정 경계 내외의 여러 객체들을 한 번의 명령으로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제거하거나 내부 객체를 고립시켜서 강조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넓은 범위의 지도를 편집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 순서에서 활용했던 도면으로 이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등고선 보관 작업을 해보고요. 이어서 경계를 기준으로 등고선을 끊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경계 외곽의 객체를 경계 자르기 명령으로 한 번에 삭제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등고선 도면층만 추출해서 새롭게 만든 그런 도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개의 도엽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도엽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등고선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끝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들을 하나의 객체로 붙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면 정리 작업에는 맵클린이라는 도면 정리 명령이 사용이 되는데요. 도구의 도면 정리를 선택을 하시거나 명령행에 맵클린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도면을 정리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수동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모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도면층 필터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는 정리 작업, 정리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 있는 객체를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객체를 연장하도록 미달 연장을 시킨다든지 여기에서는 끝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두 개의 객체로 분리되어 있는 객체를 이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것은 유사 노드 분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리 작업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을 눌러서 이제 정리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원본 객체를 그대로 수정하실 수도 있고 새 도면에 새로운 객체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한 객체들을 폴리선이나 호로 변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자, 이제 정리 작업이 끝나면 명령행에 이렇게 수정된 통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떨어져 있던 객체가 이렇게 붙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도면에서 객체들을 좀 더 수정을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도면 정리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는 사각형 경계에 걸친 이 등고선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를 기준으로요. 그것은 오토캐드의 브레이크 명령과 유사한 경계 끊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끊을 경계를, 기준이 되는 경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끊을 객체를 자동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모든 등고선이 이렇게 깨끗하게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시흥시 경계 외곽의 객체를 한 번의 명령으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맵 트림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 경계를 선택하고 자를 객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경계 외부에서 자르기를 선택해서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도면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깨끗하게 잘려져 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내부의 객체를 삭제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원을 기준으로 내부에서 자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부의 객체를 한 번에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도면 편집을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포털에서는 연속 지적도를 쉐입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맵3D에서는 쉐입 파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적도를 도면 작업 시에 DWG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쉐입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DWG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 주제에 관한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오토캐드에서 작성한 도면 객체를 쉐입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공간 분석 도면을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쉐입 파일은 GIS 데이터 형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세 번째 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소 3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세트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거나 저장하실 때 하나의 파일처럼 취급을 하셔야 합니다. 맵3D는 오토캐드 전문화 툴셋 중에서 유일하게 이 쉐입 데이터를 비롯한 GIS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쉐입 파일을 DWG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원본 포맷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변환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3D 툴셋에서는 쉐입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속성 데이터는 도면 형상 데이터와 연결된 문자 정보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나타내는 사각형 경계에는 이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용도 등의 정보를 문자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객체를 설명하는 정보를 속성 데이터라고 하고요. 웹지도라든지 다양한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객체 데이터는 맵3D에서 속성 데이터를 부르는 명칭이고요. 속성 데이터가 연결된 객체를 클릭하면 하단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특성 창에서 확인하고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3가지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 지적도 쉐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건물 데이터를 가지고 용도별 주제도를 작성을 하고 오토캐드로 설계한 데이터 일부를 쉐입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간정보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속 지적도를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쉐입 형태로 되어 있는 연속 지적도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시흥시 경계이고요. 쉐입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사실 국가정보 포털에서는 광역시나 아니면 도별로 연속 지적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지역 전체를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맵3D에서 이 경기도 지역 중에 시흥시 부근 지역만 한번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쉐입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좌표계나 속성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공간 필터를 적용해서 지금 지정하는 윈도우 창 범위 내로 객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지역 중에서 지금 보이시는 시흥시 부근 지역만 가져오게 되고요. 하나의 그 지적 경계를 선택을 해보면 관련된 속성 정보를 특성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O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속성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번도 이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번 부분은 뒤쪽에서 한번 문자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 트림 명령을 사용해서 시경계 외곽은 깨끗하게 삭제를 해보고요. 그 지적도를 DWG 도면으로 저장한 것을 부착을 해서
이제 한번 특성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대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 부착된 도면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나 오토캐드 특성들을 다른 특성으로 변환해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색상의 객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해치를 입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 특성, 다른 오토캐드 특성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문자로 아까 보셨던 지번 부분 있죠. 지번 속성 데이터를 문자로 뿌려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실행을 누르게 되면 아까 속성 데이터로 붙어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지번 정보가 이렇게 CAD에 문자로 뿌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지적 경계에 붙어 있는 지번 정보가 문자로 자동으로 뿌려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쉐입 데이터로 되어 있는 연속 지적도를 가져와서 다양하게 DWG 파일로 변환해서 다양하게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 통합정보 활용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공간정보 포털에서 건물 통합정보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아까 지적도 보신 것처럼 시흥시 일부 지역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건물의 높이 속성 정보를 사용해서 주제도를 임의로 작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21m에서 42m 사이 건물은 노란색으로 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부분에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치지형도 공간정보로 GIS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치지형도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건물 레이어만 일부 빼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용도를 가지고 용도별로 다른 해치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레이어를 가지고 주제도를 만들 건데요. 이 중에서 값을 클릭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용도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에 있는 모든 용도 데이터를, 용도 속성 데이터를 읽은 거고요. 자동으로 읽어져서 공장이란 용도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다른 숙박시설이 몇 개인지를 자동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몇 가지 항목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만 선택해서 이것을 해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공장은 빨간색으로 해치를 할 거고요. 의료시설은 요 시안 색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누르고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속성 데이터에 따라서 해치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속성 데이터별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치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적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자 데이터도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한번 문자로 뿌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뿌리실 수가 있고요. 이게 속성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오토캐드 특성도 이런 방식으로 문자로 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적 있죠. 특성 중에 면적을 문자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특성 부분에 있는 것이 다 오토캐드 특성입니다. 이쪽 밑에 있는 항목들이. 이 중에서 뭐 도면층도 있고 한데 영역을 선택하면 그 오토캐드 특성의 면적 값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뿌려줬는데요. 자, 특성을 한번 보면 여기 면적이, 여기 보이시는 면적이 문자로 그대로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 정보도 다양하게 오토캐드 DWG 도면으로 변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토캐드 DWG로 일반적인 오토캐드에서도 활용을 하시려면 한번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토캐드 DWG로 나가게 돼서 지금 일반 오토캐드거든요.
기본 오토캐드에서 이 도면을 열었을 때도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보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면 객체를 쉐입 파일로 내보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임의로 단지 배치도를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오토캐드 맵 3D의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한 속성 정보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명이라든지 동번호, 층수 이런 것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에 7개 경계, 아파트 경계를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익스포트 명령을 사용해서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내보낼 객체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속성 데이터도 같이 내보내겠습니다. 오토캐드의 면적도 같이 속성 데이터로 붙여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게 쉐입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출하셔야 하거나 하실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쉐입 파일 형태로 DWG 객체를 변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맵 3D에 가져보면 이렇게 경계 부분을 쉐입 데이터로 변환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공간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의 특정 반경 내에 있는 건물을 추출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추출된 건물들만 별도의 쉐입 파일이나 DWG 도면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맵3D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객체와 엑셀 시트를 연결해서 관리한다든지 속성 데이터 값을 오토캐드 특성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작업도 가능하고요. 오토캐드에서 읽을 수 없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이미지 파일을 삽입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공간 좌표계와 좌표계 변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을 통합해서 검토하고 자동으로 빠르게 편집하고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맵3D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설문에 남겨주시면 다음 기회에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오토캐드 도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앱과 문서 관리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오토데스크 앱인데요. 저희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직접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오토데스크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제품을 설치하신 후에 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맞춤형 오토데스크 제품 오토캐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웹브라우저에서 apps.autodesk.com 주소로 입력해서 접속을 하시거나 오토캐드 내에서 앱스토어 메뉴를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무료 앱과 유료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면 작업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데스크에서 직접 제공하는 앱도 일부 조금 있고요. 전 세계 다양한 서드파티 개발자분들이 개발한 많은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토캐드 내에서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응용 프로그램 리본 탭에서 앱스토어에 연결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앱스토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앱들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 퍼지라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키워드로 앱을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옆쪽에 있는 필터로 검색 범위를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앱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오토데스크 제품과 호환되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사용법이라든지 리뷰 부분에서는 개발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아이디로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서는 스마트폰 앱처럼 다운로드 받은 횟수나 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앱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무료 앱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앱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사용해 오고 있는 앱들이고요. 이번 웨비나를 위해서 우측에 있는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아까 앱스토어 접속 시연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드로잉 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아마 활용해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드로잉 퍼즈는 두 가지 명령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면을 직접 오픈해서 퍼즐을 수행하는 단일 도면 퍼즐 기능이 있고요.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퍼즐하는 배치 퍼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배치 퍼즐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설정 옵션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폴더에 퍼즐된 도면을 새로 복사해서 저장하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퍼즐할 항목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총 이렇게 6개 DWG 도면을 선택해서 퍼즐을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퍼즐을 수행한 결과를 이 대화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도면을 한 번에 퍼즐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새 폴더에 이 결과 파일이 복사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멀티플 오프셋이라는 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거리값으로 한 번에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명령만 가지고 있고요. 여기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거리값만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거리로 한 번에 오프셋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면 작업하실 때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익스프레스 다큐먼트 탭인데요. 한국에서 개발한 앱이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토캐드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탭 전환이나 검색 같은 거 외에도 여러 기능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익스프레스 다큐먼트 탭을 사용을 하시려면 오토캐드 옵션의 화면 표시 부분에서 파일 탭 표시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도 탭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으려면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좀 위쪽에 제품 제목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관련된 저장 명령들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탭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에 폴더를 연다든지 도면을 즐겨찾기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한 도면을 모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오픈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면명대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도면을 열으셨을 경우에 쉽게 도면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면 찾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층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관련된 도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탭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도면 모아보기를 하시면 새로운 도면에서 지금 선택한 도면들이 외부 참조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 버전의 새로운 기능이죠. DWG 컴페어도 이렇게 두 가지 탭을 선택을 하셔갖고 바로 그 명령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DWG 비교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다른 도면의 도면층과 블록 등을 복사해 올 수 있는 앱과 블록의 삽입점과 기준점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앱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틸 프롬 드로잉이라는 앱인데요. 새 도면을 하나 열었고요. 거기에 스틸을 선택을 하고 복사해 올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관련된 특성들을 선택을 해서 임포트를 하면 그 설정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면층을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스틸 올이라고 치면은 관련된 뭐 블록이라든지 도면층이라든지 모든 특성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블록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복사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한번 삽입해보고 블록 삽입점 앱을 바꾸는 앱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삽입점이 좌측 상단인데 이 앱을 사용을 해서 우측 하단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의 삽입점이나 기준점을 좀 빠르게 한 번에 변경을 해서 도면 작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곡선을 따라 문자를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앱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행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중행 문자도 한 번에 곡선을 따라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를 선택하고 배치할 객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곡선 객체 혹은 직선 객체를 따라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프셋 값도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중행 문자에다가 마스크를 한번 씌워봤는데요. 오프셋 값을 0으로 주고요. 그리고 객체를 따라서 이런 형태로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오토데스크 앱스토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캐드에 메뉴로 얹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앱도 있고요. 오토캐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PC나 모바일에서도 오토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토캐드 웹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오토캐드가 없는 PC에서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도면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2019 서브스크립션 고객분들이시면 이 오토캐드 웹 앱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web.autocad.com으로 접속하셔서 제품 등록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활용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부분인데요. 오토캐드에서 직접 웹 오토캐드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이 도면을 열어서 검토를 하시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뭐 그리기 명령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객체를 그리실 수도 있고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도면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웨비나라고 새로운 도면을 작성을 해봤고요. 레이어를 2개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벽과 치수를 작성을 하고 벽을 현재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치수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CAD에서 수행하는 명령, 동일한 키라든지 마우스 우클릭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편집 명령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시면 바로 오토캐드 PC에서도 바로 이 웹 오토캐드에 접속을 하셔갖고 바로 열어서 작업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작업된 도면들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진행 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인데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환경 어디에서든 접속해서 작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빠른 협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 솔루션으로 빔 360이라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빔 360 닥스입니다.
닥스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무제한 용량의 작업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웹하드와 유사한 클라우드상의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소 역할뿐만이 아니라 뷰어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WG 도면을 비롯해서 레비 파일이나 다양한 디자인 파일을 웹 브라우저 그리고 모바일 상에서 확인하고 공유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협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닥스 관련해서 주요한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닥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WG 도면뿐만이 아니라 빔 모델, 스케치업 모델 등을 업로드해서 프로젝트 팀과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닥스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도면을 업로드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 구성하시는 것처럼 서브 폴더를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DWG 도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뒤쪽에서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뷰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외부 참조 도면도 업로드해서 그대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어런트 파일과 여기에 외부 참조되는 도면을 같이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웹상에서 열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참조 도면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레비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이라든지 스케치업 파일이라든지 다양한 디자인 파일 총 한 50여 가지의 파일을 이쪽에서 업로드하고 직접 웹브라우저 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도면의 저장소 역할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젝트 문서 관리도 가능한데요. 프로젝트 역할에 따라서 폴더별로 사용자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도면명일 경우에 파일 버전 관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연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 권한 관리는 폴더별로 권한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명의 사용자를 지정을 해서 보기만 가능하게 도면을 볼 수만 있게 설정을 해봤고요. 다른 사용자를 선택을 해서 얘는 편집까지 가능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폴더별로 권한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하위 폴더에는 상위 폴더의 권한이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폴더는 다른 2명의 사용자는 접속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른 제가 지정한 사용자가 닥스 계정으로 접속 시에는 권한 부여된 폴더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역할별로 권한을 다르게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버전 관리도 가능합니다. 지금 버전 3인 DWG가 있는데요. 그 DWG를 한번 수정된 사항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전 4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버전 부분을 클릭하시면 각 버전별로 다운로드를 하든지 이렇게 현재 파일 버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전 2로 한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열어서 여기 히스토리 부분에서도 각각의 도면들, 각각 버전의 도면들을 보고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일 버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버전 간의 비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버전 3과 4를 비교를 했는데요. 색상을 버전 4를 빨간색으로 지정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롤바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됐죠.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버전별 비교라든지 파일 버전 관리는 레빗 모델에서도 가능합니다. 닥스는 저장소 역할뿐만이 아니라 설계 파일을 웹브라우저 상에서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뷰어 기능도 갖고 있는데요.
별도의 제품이 없어도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DWG 도면이나 레빗 모델, 스케치업 모델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파일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씩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그 뷰어로서의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G 파일도 이렇게 오픈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도면층, 가시성도 조정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의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객체의 특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수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DWG 도면뿐만이 아니라 레빗 모델과 같은 빔 모델도 유사한 작업을 해서 확인하고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뷰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부재의 속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활용하시는 스케치업 모델도 동일하게 이렇게 닥스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빔 모델이나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면 검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축으로.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 파일을 닥스 안에서 올려놓고 프로젝트 관련 디자인 파일을 공동으로 보고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협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닥스에서는 도면을 검토하실 때 마크업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슈를 생성해서 특정 프로젝트 팀원에게 이 이슈를 어사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슈들은 이력 관리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을 보시다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마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퍼블리시 하기 전에는 이 사항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수정한 다음에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리시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요 도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인한테 이슈를 생성해서 어사인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검토 요청을 지금 이쪽에서 보이시는 대로 특정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듀데이트, 기한까지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슈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도면을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이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사인을 받은 사용자가 이메일 알람을 받고 여기 닥스에 접속해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슈 관련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된 응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과 수정이 완료됐으면 다시 이슈를 제기한 사람이 이 이슈를 클로즈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들은 엑셀 파일로 내보내서 전체 목록을 보고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관리 시스템인 빔360 닥스에 대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닥스는 무제한 용량의 단일 작업 공간을 제공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프로젝트 팀원들과 효율적인 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닥스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설문지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협력사로 연락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툴셋과 오토캐드 앱, 그리고 문서관리 솔루션인 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오토캐드를 활용할 때 필요한 학습 자료나 기술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줄여서 AKN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AKN에는 여러 오토데스크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문서와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한국어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주소로 접속하시면 AKN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및
학습 부분에서는 오토데스크 제품별로 학습 자료나 기술 문서를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 서비스 부분에서는 제품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제품 다운로드 설치 방법, 그리고 라이선스 관련 문서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데스크 제품별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과 전문가 블로그를 커뮤니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3가지 메뉴 외에도 밑에 보시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지 오토캐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2004 버전부터 2019 버전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접속해서 직접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팩도 이쪽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및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서비스 팩을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제품과 버전을 선택합니다. 그러시면 그 해당 제품과 해당 버전에 해당하는 서비스 팩이나 핫픽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설치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운로드나 제품 설치 관련 안내 문서도 있고,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계정 있죠. 제품 관련 계정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 문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캐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 협력사에서 올린 그런 그 학습 자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사 쪽 자료도 있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저희 캐드 채널에서 캐드 팁 같은 것들을 올려둔 게 있거든요. 그것을 AKN에서도 접속해서 보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U라고 저희 본사 쪽에서 진행하는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의 영상도 AKN에서 직접 접속해서 그 관련 내용들을 직접 동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신 그 아이디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제품 사용을 클릭하시고요. 지원받으려는 제품과 버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메일이나 그 전화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지원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술 문서를 직접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창에서 제품을 선택을 하고 저는 뭐 블록 분해 관련 문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사 쪽 자료도 저희가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문서를 확인하고 그 제품 사용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KN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토데스크 지식 네트워크는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주소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오토캐드 맵3D 툴셋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토캐드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앱과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못할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서 남겨주신 그런 질문들은 저희 총판사에서 아마 대부분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저희가 다시 보고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주제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